갤럭시 탭과 아이패드를 이용한 디지털 드로잉.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서 집에서 취미거리를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기기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그림을 그린 어플만 골라주면 되는데,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갤럭시 탭은 제 채널에서는 스케치북 어플을 쓰시는 분이 제일 많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어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폭넓은 표현을 원하시는 분, 다양한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아주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찾다 발견한 이 인피니트 페인터, 이 어플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솔생님입니다. 제가 인피니트 페인터라는 어플을 알게 된 거는 2020년 3월쯤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북만으로도 사실 웬만한 그림 작업은 다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브러쉬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크리에이트에 아주 좋은 대체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무료 어플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종결자급인 스케치북이 있는데도 인피니트 페인터의 이 브러쉬 성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브러쉬들의 손맛과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되는 질감들, 지금 브러쉬들의 느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친 유화, 과슈, 수채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만들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에 추가 커스텀까지, 디지털 드로잉에 어느 정도 좀 눈이 트이시고 좀 더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표현 성능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료이긴 하지만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비슷한 가격대의 컨셉이라는 어플이 비용에 비해 가성비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12,000원이라는 돈값을 충분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좋아 보이는 어플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좀 무겁습니다. 사실 이거는 브러쉬 엔진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사양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나 아이패드 프로 모델 같이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뭐 이제 갤럭시 탭 A 시리즈,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 같이 좀 어지간한 중급기로는 함부로 이 어플을 건들면은 금세 막 후끈후끈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리는 내 기기를 보게 되실 정도로 사양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실 이런 플래그십 태블릿으로 진행을 해도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큰, 뭐 예를 들면 가로 세로 4천 내외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기기가 좀 살짝 뜨뜻해지는데, 그러면서 캔버스 이동 시에 아주 약간씩의 미묘한 딜레이가 생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 그림 작업에 막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약간 뭐랄까 슬리퍼를 신고 뛰는 듯한 정도의 그런 미묘한 불편함이랄까요? 이건 많이 불편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약간 어플이 불안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취미가 아닌 저처럼 이제 좀 업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고,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이긴 한데, 제일 자주 겪은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에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생성, 레이어 삭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 생성 및 제거 중에 어플이 튕기는 빈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방금 건 좀 운이 좋았고,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막 숨 쉬듯이 튕기는 건 아닌데 이게 솔직히 좀 많이 거슬립니다. 발 뒤꿈치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빠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의식하고 있을 때 따끔거리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렇게 튕기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면은 자동 백업 기능이 있어서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날아갔으면은 이렇게 리뷰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어플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브러쉬의 표현 범위가 넓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제 몫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표현보다는 취미로 뭐 라인 드로잉이나 심플한 캐릭터를 그리시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굳이 돈 내면서까지 이 어플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처럼 스케치북으로 재미 볼 건 웬만큼 다 봐서 뭔가 색다른 손맛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아날로그틱한 손그림 같은 느낌의 감성을 찾으면서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이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플의 특성이 이 앱의 아이콘 모양과도 같은 붓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루기는 연필보다 어렵지만 사용자의 기량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디지털 드로잉이 익숙한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피니트 페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어플의 단점, 그리고 이 어플을 쓰시면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주기종을 갤럭시 탭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 채널에 이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생겨서 최근에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드로잉을 할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더 그림 작업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거 잘못 싸우면 X될 것 같아. 그 둘을 비교 분석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피니트 페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